자, 오늘은 현직 흥신소 운영 중이신 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흥신소 소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요즘 흥신소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죠? 흥신소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흥신소장님, 현직 흥신소장님을 만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을 사무실에서 만날 수는 없고 워낙 바쁘신 분이라 잠복 근무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찾아가기로 했어요. 지금 그쪽에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와서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찾으면 차 안에서 잠복 근무하시는데 혹시 또 뭐 인터뷰 도중에 또 뭐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실시간으로 이 업무하는 그런 현장을 한번 제가 동행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행. 일단 한번 가보시죠. 갑시다. 야, 이게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질 않네, 차 안이. 네, 들어오세요. 아, 예. 얘기해요. 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세요. 예.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어렵게 흥신소장님을 만나서 섭외도 어려웠습니다. 섭외 자체가 어려워요. 이 흥신소장님 인터뷰가 상당히 어려우신데 오늘 어렵게 소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흥신소 하면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탐정이라고 하잖아요. 흥신소 하시는 분들을 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직 탐정이 없어요. 현재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탐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부르고 또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나 이거 비슷한 업무를 해요. 근데 이제 흥신소 하면 이제 심부름센터보다는 조금 많이 좀 알려진 곳이라 흥신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인터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바쁜 와중에도 응해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장님 그 흥신소 운영한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20여 년 됐어요. 아, 20년. 꽤 오래 되셨네요. 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 그럼 뭐 20년이면 뭐 아주 젊었을 때부터 하셨네.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뭐 흥신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뭐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늘 같아요. 예. 그 주로 요즘은 흥신소에 의뢰 들어오는 게 뭐 어떤 일이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 강사님 한 2번 바뀌었는데도 네. 뭐 바뀌는 건 별로 없고, 네. 뭐 다만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예. 전에는 일이 좀 짧게도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다 보니까 예. 일이 좀 길어지고 네. 일이 좀 고돼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 의뢰하신 분도 약간 좀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실망감이 좀 많잖아요. 제대로 된 그렇죠. 걸 예. 현장을 못 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의뢰하는 사람도 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을 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현장을 왜 털어요? 그러니까 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예. 그 간통하는 현장이 있어야지만 네. 이 불륜이라는 게 인정을 받으니까 법에서도 예. 그 가장 핫할 때 한마디로 뭐 섹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장면이 나와야지만 간통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경찰관님 그리고 변호사님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미리 작업을 해서 호시를 알아낸 다음에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있다가 가장 뜨거울 때 그다음에 현장을 문을 따고 들어가서 예. 그 현장을 그대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 고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보러 현장을 턴다는 얘기죠. 불륜 대상자들은 흥신소에서 보통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이요? 예. 타겟이 모텔이나 호텔이나 뭐 콘도 여러 가지 뭐 숙박업소에 예. 들어가면은 우리가 현장을 덮치는 거죠. 그때 들어갔을 때. 예. 뭐 그걸 덮치는 거를 우리가 현장을 턴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 그 현장 턴다는 거는 저희의 뭐 은어일 수도 있고 그냥 보통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면. 예. 그래서 이 현장을 턴다. 나는 뭐 현장 턴다는 게 뭐 도둑놈이 현장을 뭐 저기 한다는 그런 뜻으로 들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흥신소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다. 이건 참
좀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일이네. 이런 게 있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가족들끼리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남편이 친여동생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가 좀 그런 게 가장 좀 충격적이었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면 뭐 형부와 처제 이거 좀 뭐 많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좀 흔한 편이고요. 아니면 뭐 남녀 문제. 형부와 처제예요? 예. 형부와 처제가 어떻게 뭐 그럼 형부와 처제가 이게 불륜관계란 얘기예요? 그렇죠. 둘이 뭐 이혼하고 예. 다시 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서 처제랑 어차피 눈이 맞았기 때문에 아, 좋아서 사는 건지 뭐 어떻게든. 형부와 처제가 야 이거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어떻게 형부하고 처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웃기는 거는 그 이혼하고 둘이서 다시 뭐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처제하고 있습니다. 형부가? 이혼하고 예. 예. 아 참 한마디로 못 같은 세상이네요. 그럼 아내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나요? 자기 여동생이 지 마누라 아니 지 남편하고 그런 일이 그러는데 그 뭐 아내분은 뭐 별다른 조치를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한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거둬서 이렇게 형수와 같이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건 두 사람이 어차피 남남이고 또 뭐 형도 죽었으니까 형수를 이제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뭐 크게 잘못되는 것도 근데 뭐 그것도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떻게 자기 언니 남편하고 어떻게 이 바람을 피고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네요. 그죠? 참 그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또 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의뢰가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뭐 각종 스포츠를 얘기하다 보면 그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건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까 더 특이한 경우가 더 희한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서. 각본 없는 드라마다. 불륜. 물론 그러겠네요.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막 일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축구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서. 처음 통화할 때는, 처음 의뢰인들이랑 통화할 때는 설마 거기까지 갈까? 각국 의뢰인들이 꼭 뭐 다 정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우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뭐 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뭐 50대 남자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식이 3명씩이나 있더라고요. 3명이요? 예, 뭐 예. 평범한 가정이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요? 예, 일단 뭐 성장도 뭐 다 이혼하고 됐는데. 재혼했나요? 아니에요, 초혼입니다. 초혼? 예. 초혼인데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와 자기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두 분 다 초혼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 자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재혼도 안 했는데 그럼 예, 그 예. 자식은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뭐 양자를 드렸나? 그러니까 의심이 돼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자식이 있는데 예, 그 3명의 자식이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예. 처음에 그렇게 받았을 때는 저희도 의심을 해요.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막상 작업하니까 좀 약간 좀 그분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게 저희도 좀 놀랬고.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자기를 너무 안 닮았다. 뭐. 안 닮았다? 예. 아니 남자 안 닮고 여자 닮을 수도 있는 뭐 거잖아요. 외탁을 하든 아내. 뭐라든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자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실제로 봐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식 3명이 다 안 닮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잘못됐던가 이제 의뢰를 하신 분이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의뢰자가 너무 좀 그쪽으로 심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의심스러우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좀
그분의 말이 맞았다라는 게 저희도 굉장히 놀랬던 일이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식 세 분이 다 그 사장님 말대로 예. 다른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저희가. 유전자 검사. 유전자 네. 검사도 하세요?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의뢰를 받거나 뭐라면 뭐. 그런 의뢰기관이 있나 봐요. 유전자 네, 검사하는 유전자 데가? 검사하는 데가 예, 저희랑 또 협약이 돼 있어서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럼 큰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다들 100% 자기 자식이 아니죠. 누구 자식은 모르죠, 저희도. 그래서 보통 이 아빠를 닮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엄마를 좀 닮지 않나요? 그건 좀 특이한 경우네, 셋이 다. 근데 엄마도 안 닮았어요? 그분 말씀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엄마도 안 닮고 네. 아빠도 안 닮고 그러면 이 자식 세 명은 뭐라는 거죠? 그분이 원래는 유전자 검사를 뭐 할까 말까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나은 것도 다 받고 계속 키웠으니까 설마 하면서 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이제 여자분께서 이혼을 하자고, 뭐 이유는 없대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혼을 하자고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럼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어야 그분도 생각을 하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는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좀 황당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게 없는데 왜 이혼하자 하니까 뭐 살기 싫다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댄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요. 아니 왜? 잠시만. 저기 나온 것 같은데? 가네. 좀 이따가 다시 해줘. 그 의뢰인께서 건설업을 하시는데 네. 보통 일주일이나 뭐 길게는 열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가정생활에 충실히 했다고 자기는 자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돈을 충분히 벌어다 줬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여유롭게 생활했다고 할 정도로 풍족하게 돈 하나 남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하자는 게 뭘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자분께서 어떻게 한 몇 달 전서부터 조금 자기한테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투정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아마 밑밥을 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말부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서먹서먹해서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게 이제 기간이 오래된 것도 맞지만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반찬도 진짜로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와서 갑자기 그러더니 지금 이혼하자는 이유가 별게 너무 없다라는 게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식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할 때 그건 약간 저도 의심은 들지만 설마 했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그 생각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는데 주말부부로 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셋이 있다는 게 이렇게 이제 대단하시는데 의심이 갈 만은 하네요. 의심의 여전히 있죠. 어쨌든 그래서 작업을 해서 저희는 이제 정확한 이제 제가 이건 지나간 일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거 자식이 다 셋 다가 그분의 자식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럼 여태까지 살아온 게 진짜 무슨 뻐꾸기인가 그런 것처럼. 기러기 아빠. 뻐꾸기 아닙니까? 기러기 제 얘기는 기러기 아니지. 뻐꾸기 그 새 있잖아. 뻐꾸기 남이 알 낳는 거. 뻐꾸기 아니야? 뻐꾸기. 뻐꾸기 키운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뻐꾸기 키운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분 너무 지금 굉장히 멘붕이 와가지고. 뻐꾸기 남의 집에다 애를 낳는. 근데 말하자면 이게 남의 자식을 키운 거잖아요. 자기 새인 줄 알고 했더니 그게 내 자식인 줄 알고 이제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도 멘붕이 와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재판까지는 관여하지는 않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난 그거를 하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자기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도 보고 계시는 건 사진 같은데 이 사진은 뭐 누군가요? 여자분인데? 아, 이거 대상자입니다. 아, 왜냐면 대상자. 이 사진을 아, 예. 저희가 사진 한 장으로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데 예. 대상자 얼굴을 직접 보는 신분이랑 사진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사진을 오랫동안 자주 계속 보게 되면 예. 익숙해지고 보는 순간 어느 정도 그게 그래야 적응이 돼서 대상자가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받으면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자주 봅니다. 아. 그 내가 아는 사람처럼 그럼 하기 계속 위해서. 보시고 계시는 예. 앞에도 주시하고 계시고. 그 대상자가 예. 이혼을 굉장히 완강하게 계속 요구하니까 예. 이 의뢰인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분을 좀 보고 자식도 좀 확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은 혹시 그래도 친자식 그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일단은 여자분을 좀 보자. 그런데 뭐 일이 되게 쉽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황당하죠. 결과가 여자분이 남자가 4명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4명이요? 예. 4명이 나왔고요. 3명이 동년배고 남자 하나는 나이가 여자분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고 아주 젊어요. 연하의 남자. 예. 이 여자분이 골프를 하시는데 그 친구랑도 썸씽이 있더라고요. 모텔까지 가는 거 다 확인하고 뭐 다 체크를 했으니까. 남자가 4명이다. 예. 자, 그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럼 주말에 남편이 지방에 있을 때 이 여자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남자를 바꿔가면서 생활을 한 거네요. 예,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작업을 좀 더 했으면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저희가- 나오겠네요. 이런 정도면. 그리고 이 남편분이 사업이 좀 잘 되시나 보네.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남자를 또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이게 남녀가 만나는 거는 네. 여자가 꼭 돈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이 여자는 돈이 없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쉽게 뭐 남자들도 접근하고 얘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마 쉽게 누구도 아무래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좀 이제 네. 남자가 꼬이게 만드는 스타일이다 이 얘기시네요. 예. 뭐 첫날 남자는 동네 모텔을 가시더라고. 대상자가, 그러니까 의뢰인께서 사는 동네 모텔에 가는 예, 거예요? 너무 좀 그때 그게 너무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쉽게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그건데, 동네 모텔에 가서 남자가 와 있었어요. 여자분이 혼자 들어갔다가 나올 땐 같이 나와서 이제 밥을 먹기 때문에 누군 대상자 얼굴을 제대로 다 찍고 확인해서 저희는 거기서 이제 작업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뭐 하루 이틀 더 봐달라고 하니 그래서 작업을 더 했죠. 그러면 그 상대 남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좀 해주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이분은 소송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네. 자식인지 그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그거를 친자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도 나와요.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것도 신청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도 가끔은 지금 통화해요. 저도 사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 진행 상태라. 세상 참 무섭네요. 예. 네, 잠깐만 끊었다 다시 합시다. 예. 아니네요. 그 차가 아니네. 예, 괜찮습니다. 지금 사람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죠. 나왔나요? 아니, 나올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한두 사람씩 나오는 거 보면 퇴근 시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들이 좀 잘생겼나요? 이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자가 섹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여러 가지 뭐 남자가 많으면 좀 그런 게 아니라 아양도 많이 떨고, 여자가 남자도 섹스 중독이 있듯이 여자도 중독이 있어요. 워낙 좋아하니까
아마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오는 남자를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이고, 뭐 남자들은 처음 만나면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서 열심히 해준다는 건 뭘 열심히 해준다는 겁니까? 뭐 그건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근데 아. 여자가 많이 밝혀요. 실질적으로도 아, 우리 의뢰인께서도 그 말씀 네.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네. 자기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의뢰인도 의심을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일주일 동안 참아서 그래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아주 대단한 대단한 그 성적인 그걸 갖고 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중독. 예. 자, 저 세상이 참 무섭네요. 무서워. 혹시 내 아내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네요. 누구나 어떤 남자들 간에 남자든지 그런 생각은 가질만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다음날 네. 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보자고 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또 남았기 때문에 또 작업을 했는데 네. 양평에 가시더라고요. 양평에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남자라. 양평이요. 남자가 전날 남자가 아니니까 양평은 아베쿠족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보통 코스죠. 뭐 남녀가 만나면 양평에 가면 뭐 식사하고 모텔 가거나 모텔 갔다 나와서 식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코스가 있어요. 보통은 정상적인 사람이 양평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낙 그쪽에 많이 그쪽에서 작업을 했고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고. 좋은 음식점하고 뭐 좋은 곳은 많이 다녀보셨겠네요. 네, 가봤는데 저희는 보통 주차장에서 잠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눈으로만 봅니다. 너무 좀 맛있거나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눈으로만 즐기시는. 네, 다음에 꼭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뭐 가서 먹거나 이렇게 합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끼니도 많이 걸리시겠네. 네, 보통 차에서 이런 뭐 식사나 이런 거는 차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진한 거나 너무 뭐 이런 거를 안 먹고 간단한 요기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을 잘 안 먹습니다. 물을 먹으면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은 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잘못되면 또 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뭐 그냥 빈속으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극한 직업이네요. 극한 직업.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안에서 남들 즐겁게 지낼 때 차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이렇게 잠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 극한 직업 중에서도 상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남자가 지금 두 번째까지 나왔는데 세 번째 남자는 어떻게? 세 번째 남자는 그 어리다른 친구예요. 어리. 예, 그게 4일째 그 나왔는데 굉장히 젊더라고요.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제 촬영하고 역시 밥을 먹길래 봤는데 여자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챙겨주는 것도 잘했고 한 여자가 남자를 원래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좀 뭐 덜 했다고 치면 굉장히 정성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골프를 치는데 그 골프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인 것 같아요. 나중에 가봤더니 골프 레슨 강사. 예, 레슨 강사예요. 레슨 강사인데 어쨌든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여자가. 이건 여자가 아마 돈을 쓰는 입장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밥값도 여자가 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챙기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다른 다른 대상자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 같았는데 이 여자분이 그 젊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신중을 기한 거는 젊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또 인물이기도 하고 아마 이 작업을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받아야겠네요. 의뢰인인 것 같은데. 의뢰인 전화. 의뢰인 전화 받으셨는데 그럼 의뢰 전화가 하루에 몇 통 정도 나오나요? 이거는 이건 비밀이라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암암리에 입소개로 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소개로 오래 하셨으니까. 보통 의뢰비는 어느 정도나 하나요? 의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지금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비용을 대충 비용 뭐 어느 정도? 뭐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비용이 좀 많이 절감이 돼서 한 400 정도에서 뭐 위아래로 받습니다.
400만 원. 예, 예. 그리고 작은 돈은 아니네요. 작은 돈은 아닌데 보통 일은 몇 명이 나가서 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지금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지금 바깥에 저쪽 차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저분은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보통 몇 분이 작업을 하시죠? 세 명이 한 팀입니다, 보통은. 세 명이? 예, 기본이- 오늘은 근데 두 분이 나오셨나 예, 봐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한 분은 약간 돌리죠. 굳이 세 명이 와서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둘만 봐도 충분합니다. 저는 잠시 말이 딴 데로 흘렀는데 그 세 번째 그 골프하는 남자하고의 관계는 최근에 만난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아까 골프 그 레슨을 받는 거니까 아마 최근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인 안 해드렸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또 그렇게 뭐 친절하고 그러니까 너무 뭐 여자가 서비스도 좋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희도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최근에 만난 것 같아요. 아, 최근에. 예, 나머지 동년배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는 그렇게 살갑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봤을 때는 최근에 만난 그 어린 그 친구가 지금 핫하지 않나. 그리고 이 여자분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기에도 어떤 남자도 한번 뭐 이렇게 좀 꼬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충분히 몸매 관리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체력도 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는 거죠. 아까 총 4명이 됐는데 지금 3명을 얘기했는데 한 명은 뭐 어떻게 그 전에 그 여자분이 한번 오피스에 들어갔다가 예.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잠깐 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 정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3명의 남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좀 궁금했습니다. 왜 저길 가는가. 역시 다른 남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번째 남자가 나온 건데 진짜 그때는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오피스텔은 굉장히 그 후로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중생활 한 거네. 방 하나를 제가 볼 오피스텔. 때는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니 자고 나올 수도 그러면 그 남자하고의 관계가 수상한데 그럼 애들 관계가 뭐 좀 궁금하네요.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느꼈던 거는 진짜 자식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의뢰인의 자식이 예, 아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궁금해서 아이들 얼굴 한번 좀 사진이 아니라 진짜 실물을 봤거든요. 저희가 사장님 얼굴을 보고 봐도 우리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것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자녀가 100% 일단 안 나왔으니까 타인의 자식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아마 그분이 거기서부터 멘붕이 더 온 것 같아요. 애들은 누구 애들인지 모르네요. 그럼 이 4명의 남자 중에 한 재판을 사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거를 밝히라고 하하는데 네. 여자가 지금 입을 안 열어요. 근데 뭐 그거 역시 여자가 누구 애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뭐. 일주일에 4-5명의 남자를 만나는데 여자분이니까 누구 애인지를 충분히 어떻게 알아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예. 그리고 어쩌면 여자분이 먼저 그거를 확인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알잖아요. 누가 됐든 아마 그래서 그 당시 때 아니면 뭐 본인은 알겠네. 예. 본인은 첫째 애는 누구의, 둘째 애는 누구의, 셋째 애는 누구의. 한 사람의 애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한 사람의 애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친자 확인할 때 그렇게까지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의뢰인 그 다음에 그 자식분 그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끝까지 뽑아야 돼요. 그냥 잘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뿌리째 뽑아서 해야 되는 거라 어쨌든 이걸 넣을 때는 이분의 자식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거지 누구의 자식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DNA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죠. 여자분이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기가 막힌 세상이네요. 오늘 또 뭐 새로운 걸 알았는데 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는데요. 지금 지금 저 앞에서도 그러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예. 아주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전화 한번 더 드릴 테니까. 좀 여유로운 곳에서 나중에 그래. 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저기 의뢰인의
아내하고는 이혼을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재판을 해가지고 지금 재산 분할이라는 게 모든 게 저기 될 건데 앞으로 뭐 예상되는 거 결과는 뭐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소송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 아. 뭐 자식도 찾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자식이 누구 아버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시고 아마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겠죠.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를, 친아버지가 누구라는 거. 아마 그러셔야 되는 것 같고. 이 4명의 남자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인가? 여기서 네 번째 그 만났던 오피스텔 그 사람 거는 오피스텔에 사는 남자인데 이 사람은 동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초등학교.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일단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아마 동창회 뭐 일찍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그리고 뭐 그 오피스텔에 그 남자는 혼자 살지만 이 여자분이 굉장히 자주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거의 생활도 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초등학생 동창회에서 바람이 많이 난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봤는데 예. 대부분 이 초등학생 때 동창들하고 많이 바람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지없이 여기 소장님도 동창 이 대상자도 동창하고 또 얽혀 있네요. 보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동창이잖아요. 3명이 동창이 아니라 이 남자 하나가 동창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골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모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등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탁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남녀는 이게 살을 맞대면 역시 쉽게 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여자분은 워낙 또 좋아도 하니까 어느 모임에 만약에 다른 모임이 또 있다면 아마 거기에도 남자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작업을 더 해봤자 뭐 자료가 워낙 차고 넘치니까 재판에는 뭐 쉽게 잘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더 하면 더 나올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의뢰인도 남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의뢰인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어필했는데 의뢰인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어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이제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아마 더 했으면 더 나왔을 건 확실합니다. 일단 오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계속 이제 금방 저 때문에 괜히 일 업무가 그르칠까봐 걱정되는데 이제 이만 끝내야겠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세 자녀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초등학교 동창생이 일단은 부모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오래 또 사귄 것 같고 같이 나와서 나와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었고 안에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이예요. 이러고 봤을 때는 유력한 용의자네요. 뭐 애들 아빠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동창생이. 친구 그러니까 가장 그분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